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박람회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인문학 8번째 시간으로 박근정 감독의 마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양 중세시대에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었지요. 말 그대로 사회규칙을 벗어난 여자들을 마녀로 몰아 살해한 사건이지요. 다른 생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만행이라고나 할까요? 이 영화 속 마녀도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마녀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유전자 조작과 뇌 활성화로 탄생한 마녀의 형상은 지금 이 시대에 인간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합니다. 마녀는 인간이 돼 인간이 아닌 존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곧 마녀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마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녀의 상상력에는 인간 너머의 존재를 꿈꾸는 사람들의 환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숲속을 가로질러 여자아이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투색견들이 아이들을 따릅니다. 아이가 도망쳐 나온 곳은 여기저기 시체가 나뒹굽니다. 닥터백과 최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 도망친 아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과 차단된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날이 셉니다. 아이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농장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릅니다. 구장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소를 기르는 농장은 사료를 제대로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운영됩니다. 구선생은 묵묵히 일을 하고 자윤이 몸이 아픈 아버지를 돕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는 점점 기억을 잃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픈 부모와는 상관없이 자유는 씩씩합니다. 10년 전의 어둠을 모두 씻어낸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유는 때때로 극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을 만큼 거센 두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이런 몸으로 자유는 집안 살림을 도맡다시피 합니다. 당장 농장 운영비와 엄마 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친구 명희와 함께 그녀는 스타 탄생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합니다. 상금이 무려 5억입니다. 이 돈이면 농장 운영도 정상으로 들어설 테고 치매에 걸린 엄마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간 이후부터 자유는 이상한 상황 속으로 빠져듭니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 자유는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차에서 만난 귀공자라는 이름의 사내는 건장한 남자를 주먹 한 방으로 간단히 없앱니다.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사람들이 자연히 사는 곳까지 내려오면서 이야기는 빠르게 전개됩니다. 닥터백과 채가 나누는 대화에서 자유는 괴물로 규정됩니다. 닥터백은 뇌 연구 쪽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개조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개조인간 1세대인 채는 자윤을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닥터백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자유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개조인간이라는 말이 됩니다. 10년 전에 실험실에서 탈출한 자윤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함으로써 닥터백과 채는 비로소 그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윤을 죽이거나 생포하려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죄가 보낸 사람들이 명의를 인질로 삼아 협박하자 자윤은 숨겨진 힘을 마음껏 발산합니다. 순식간에 이리저리로 이동하는 자윤을 상대적으로 보통인 인간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친구인 명의를 위해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상황이 종결되자 귀공자가 나타납니다. 귀공자는 닥터백과 이어져 있습니다. 자윤과 마찬가지로 개조인간 2세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 그녀에게 실험실에 가면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부모와 친구, 나아가 마을 사람들까지 몰살시킬 거라는 위협까지 합니다. 개인 문제가 사회 문제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관객들은 이미 자윤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왜 탁월한 능력을 숨기고 연기를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를 뿐입니다. 모든 진실은 실험실에서 닥터백의 입으로 밝혀집니다. 싸움에 가장 능숙한 개조인간을 만드는 프로젝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성공했지만 통제를 하지 못할까 두려워한 이 사람들이 변심을 함으로써 자연을 비롯한 개조인간 2세대는 폐기될 상황에 놓입니다. 조물주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세대 개조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인 자유는 이 사실을 알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구선생 부부에게 양료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계산에 넣을 정도로 그녀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 그녀가 왜 스스로 닥터백이 있는 실험실로 들어간 것일까요? 실험 후유증으로 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빠른 시일 내로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신부모도 모르는 그녀가 어떻게 골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유는 자신을 만든 닥터백이라면 치료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 조물주에게서 도망친 피조물이 다시 살기 위해 조물주를 찾아 나섭니다. 닥터백은 과학을 맹신하는 인물입니다. 과학으로 인간은 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닥터백은 실험실 안에 있는 자윤에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뇌에 관해서는 자신이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닥터백은 그러나 보이는 부분만을 진실로 생각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그녀는 간과합니다. 닥터백은 자기 머리에 자윤이 총을 들이댄 이후에야 상황을 이해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든 신 또한 그들이 사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안 다음에야 진실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철저한 계획 아래 자윤은 조물주가 보지 못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과학의 힘으로 조물주가 된 닥터백은 그녀를 조물주로 만들어준 과학에 대한 맹신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귀공자가 상황을 알아채고 뒤늦게 나서지만 그는 애초부터 자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같은 개조인간 2세대 중에서도 자윤은 그만큼 특별합니다. 그녀는 귀공자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귀공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조인간들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하면서 스크린은 피로 도배됩니다. 개조인간 2세대도 능력이 부족한데 최가 이끄는 개조인간 1세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없는 개조인간들이 벌이는 싸움은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만큼이나 박진감이 넘치지만 보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나 엘렉트라, 리미트리스, 루시와 같은 영화에서 활용된 기법들이 두루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살아남기 위해 마녀가 됩니다. 마녀는 아무 감정 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녀는 치료제가 있는 곳을 밝혀내기 위해 자신을 만든 조물주를 향해서도 서슴없이 총을 쏩니다. 총에 맞은 닥터백이 두 눈을 부릅뜨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은 주인이 노예로 변한 정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제 주사위는 자윤에게 넘어왔습니다. 자윤은 구자윤으로 살기 위해 마녀가 됩니다. 귀공자는 죽기 직전 자윤에게 차라리 구자윤으로 죽는 게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을 잃은 자윤은 구자윤이 될 수 있지만 마녀가 된 자윤은 구자윤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겠습니다. 자윤은 단호하게 구자윤으로 살 거라고 말합니다. 구자윤과 마녀는 이리 보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한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자윤은 구자윤이면서 동시에 마녀입니다. 구자윤이면서 마녀인 여자로 어떻게 일상을 영위할까요? 구자윤으로 살려면 마녀를 지워야 하고 마녀로 살려면 구자윤을 지워야 합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개조인간에게는 감정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건 상황을 윤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녀가 된 자윤과 구자윤이 된 자윤은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내보입니다. 자윤에게는 양부모이긴 하지만 부모가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버지는 몸이 성치 않고 치매에 걸린 엄마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을 잃어갑니다. 완전한 치료제를 찾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들릅니다. 그곳에서도 그녀는 아버지에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다짐하듯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유는 길을 떠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친구 명희와 먼 발치에서 이별 의식을 치를 만큼
자유는 구자연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구자연으로 돌아가려면 마녀라는 애움길을 거쳐야 합니다. 마녀가 되지 않으면 그녀는 구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양부모와 다시 만날 수 없고 친구 명희와도 만날 수 없습니다. 개조인간이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의식은 이렇게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닥터백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연구소에서는 귀공자보다 강력한 힘을 지닌 또 다른 개조인간들이 자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물주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 마녀가 된 이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뇌 유전자 조작으로 개조인간이 된 여자는 어떻게든 인간들이 사는 사회로 편입되려고 합니다. 양부모를 만나 사회 편입에는 성공했지만 개조인간이라는 흔적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물론 그 흔적은 그녀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닥터백으로 대변되는 권력이 만들어준 생명의 기호일 따름입니다. 닥터백과 함께 했다면 구자윤이라는 인간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선생 부부와 만남으로써 개조인간은 구자윤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구자윤으로 계속 살려면 개조인간의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가요? 몸에 새겨진 흔적은 끔찍한 고통으로 돌변하여 여자를 괴롭힙니다. 박훈정 감독은 고통에 빠진 이 여자를 마녀로 만들어 조물주와 싸우게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마녀는 이 지점에서 구자윤이라는 한 개인을 넘어 사회적 약자라는 다수로 확장될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그런데 조물주가 또 다른 조물주로 대치되는 사이 약자인 마녀는 도리어 약자들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닥터백을 죽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신의 자리를 차지한 수많은 닥터백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 자리를 다시 채운 이들은 닥터백이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두 번째 조물주로 나타난 닥터백의 동생은 닥터백보다 한결 차분한 형상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개조인간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구자윤이 된 여자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개조인간, 곧 마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녀는 과연 마녀를 넘어서는 마녀가 될 수 있을까요? 권력이 저들끼리 똘똘 뭉치는 상황인데도 약자인 마녀는 왜 홀로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자 영웅이라는 모티브에 충실한 이 영화가 이도저도 아닌 영웅 이야기로 끝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센 영웅은 사회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어떻게든 사회제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합니다. 조물주에 맞서는 여자들이 나올수록 사회제도는 한없이 강해지는 모순이 마녀처럼 뛰어난 능력을 지닌 여성을 다룬 영화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